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방송 시작한 지 꽤 됐네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오늘도 제가 약간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두절미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준비한 주제는요. 뻔한 질문인데 대답을 못해 법정에서 박살난 정영학의 증언입니다. 참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 때는요. 갑자기 뻔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되게 황당하고 좀 그런 질문이라면은 이 무슨 소린가라서 당황할 수도 있으나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라면 그냥 뻔하게 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뻔한 질문인데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을 할 때 뻔한 대답을 못하는 뻔한 거짓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뻔한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죠. 근데 이번에 정영학의 증언을 보면은 딱 그런 상황이 드러납니다. 정말 거짓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미리 잘 만들어둔 사람, 소설가처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금방금방 대처가 가능하고 또 가만히 들어보면 내용이 앞뒤가 딱 맞아요. 그런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해라라고 질문을 그렇게 거짓말을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짜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자, 이게 지금 정영학의 증언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정영학이 지난 13일 날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김만배가 시장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청에 불려갔다 와서 정진상이 20억을 요구하더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2021년 2월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들은 시장실 합니다만 이게 시장실이라는 게 이재명 시장을 의미한 게 아니고요. 이때는 2021년 2월이면 이거는 경기도지사 때죠. 그러니까 경기도청에 정진상 실장이 불러서 갔는데 정진상 실장이 대선 자금으로 20억을 요구했더라. 그래서 김만배가 엄청 화를 내면서 안 주겠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뭘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습니까? 그 엄청난 양의 녹취록,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당혹스러운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 녹취록은 없다는 겁니다. 검사가 묻기도 해요. 이 부분 혹시 녹취록 있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정영학이 주춤거립니다. 답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있기는 있는데 알아들을 수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다는 얘기로 들리죠. 없다라고 말하기가 하니까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없다라고 말 못하고 있기는 있는데 잘 안 들려요 라는 식으로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13일 정영학의 증언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지금까지 김만배가 법정에서 한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결국에는 또 카더라인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시장실 불려와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입증이 되려면 김만배의 입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정영학이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언입니다. 전언이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김만배한테 너 진짜 그런 말 했냐? 너 진짜로 그랬어? 불려갔다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좀 우리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진짜로 김만배가 경기도청에 간 적이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2021년 2월이라 그때
제가 그래, 만배형이요.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되게 일을 치밀하게 진행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서 뭐 대담할 땐 대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이 큰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대담하게 움직일 때는요,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21년 2월이면 한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치고 나갈 때거든요. 그 무렵부터 당시 이낙연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40% 이상 고공행진을 하던 이낙연의 지지율이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그 대신에 이재명이 치고 나갈 때였습니다. 뭐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 무렵에 이낙연이 쓸데없이 박근혜 사면 이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갑자기 대선 주자로 상당히 부각되기 시작한 이재명을 만나러 간다. 김만배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김만배가 그런 정도의 간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김만배가 이때 이 경기도청에 들어갔었다면, 그래서 정진상 실장을 만났다면 분명히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2021년 2월이라고 딱 잡아줬으니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런데 2021년 2월이면 이게 좀 이상한 시점이에요. 원래는 2021년 2월에 다른 걸 했었다라고 했었거든.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관련된 언론 진술은, 언론의 이 보도 태도를 한번 보시죠. 정영학, 정진상 20억 요구에 김만배 벌어 화내면서 안 주겠다라고 말했다. 예,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정영학의 이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도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예. 김만배가 화를 내면서 안 주겠다고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도 뭐라 그런다? 김만배가 겁을 냈다. 화를 냈다와 겁을 냈다가 이게 같이 동시에 이게 성립할 수 있는 말인가요? 김만배가 화를 낸 이유는 겁을 냈기 때문이다. 이 말인데 20억 요구에 화를 낸 이유는 겁을 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솔직히 말이 됩니까? 겁낸 사람이 이렇게 화를 이렇게 버럭 내요? 자, 어떻게 보면 언론의 보도부터가 사실 이상합니다. 그죠? 정영학의 진술 자체가 이상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아무런 지적을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 진술에서 이미 좀 이상함을 느꼈어야 돼요. 아니, 돈을 하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짜증이 나서 화를 버럭 냈다. 아니면 돈 만드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자꾸 돈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짜증냈다. 이것도 아니고 겁이 나서 화를 냈다? 글쎄. 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유동규의 진술이 있습니다.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2020년 4월 혹은 10월에 정진상이 20억 경선 자금을 요구했고 김만배가 거부했다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시기가 좀 애매해요. 2020년 4월이라 그랬다가 2020년 10월이라 그랬다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뭐 그래서 저도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기가 2020년 4월이든 10월이든 어쨌거나 2020년에 정진상이 20억 대선 자금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이때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다? 아까 정영학 진술은 뭐다? 2021년 2월이래. 그럼 시기가 벌써 몇 달이 차이가 난다, 그죠? 2020년 10월이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동규는 2020년 10월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정영학 진술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 벌써 여기에 넉 달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1년 2월에 이때 2월에 가서
이때 김용이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를 했고 그때는 김만배한테 간 게 아니라 남욱한테 직접 얘기했으며 남욱은 10억 먼저 주고 10억은 내년에 줄게 라고 했다. 2021년 2월에는 이거였어요. 그러면 뭐야 이게? 이 정영학 진술하고는 시기상으로 조금 뭐가 안 맞다. 그죠? 예. 자, 뭐 그 뒤에 뭐 남욱 정영학을 거쳐서 8억 4천이 갖고 어쩌고 이 부분 뭐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은 유동규 진술하고는 시기가 좀 안 맞는 거 순서가 있는데 맨 처음에 대선 자금을 요구한 게 정진상이 만배한테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만배가 거부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김용이 남욱한테 20억을 요구해서 그중에 10억을 받기로 했다. 이런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이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사실 좀 이상해, 사실은. 자, 벌써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020년 10월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21년 2월 1로 내용이 바뀐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그러면 김용이 요구한 거 돈을 요구한 시점은 언제가 되느냐? 이 부분이 참 애매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준 시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시기를 두고 앞으로 법정에서 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김용 부원장이 남욱한테 돈을 요구한 시점에 대해서도 자꾸 틀려져요. 유동규가 말한 거, 남욱이 말한 거, 정민용이 말한 거, 2월, 3월, 4월 이렇게 다 안 맞아. 하여튼 뭐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요, 돈을 준 날짜도요, 맨 처음에는 4월 초라 그랬다가 뭐 4월 중순이라 그랬다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5월 3일로 낙찰을 받았어요. 여하튼 보면은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장동 일당들의 벌어지는 이 진술들은 날짜는 확실히 안 맞아요. 사실관계를 얘기를 하는 부분, 무슨 일을 했다라는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 대체로 서로 일치하는데 날짜는 다 틀려요. 다 제각각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는 왜 생기느냐? 거짓말을 할 때 생기는 거죠. 자, 여하튼 자,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김만배가 돈을 거부했다고? 돈 20억 주는 걸 거부를 했다고? 왜 거부를 했지? 라고 묻는 겁니다. 뭐 겁을 내서 그랬나 보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정영학 진술에서 의문을 느낍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은요, 김만배는 적어도 2010년 10월부터 2021년 3월 무렵까지 유동규한테 뭐 하다못해 유동규네, 혹은 뭐 유동규 뭐 다 좋은데 여기에 약 700에서 428억을 배분할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이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 유동규한테 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동규도 이 시점에 계속해서 나한테 돈 줘, 어떻게 줄래? 그래서 유동규는 내가 회사를 만들 터이니 내 회사에 투자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김만배는 어떻게 니같이 이상한 회사 만들 거 뻔한데 거기다 돈을 어떻게 투자하니?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만배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동규한테. 동규야 내가 니한테 돈을 안 주려는 게 아니라 돈 줄 수 있는 이 틀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야. 니 지금 만들어 놓은 유원홀딩스 거기에 내가 돈을 못 줘. 거기 내가 주게 되면 내가 배임으로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 좀 생각해 보자고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때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 무렵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정진상 실장이 20억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건 거 아니야. 어? 700억이 됐든 428억이 됐든 하여튼 뭐 액수도 그래. 맨 처음에 700억이 됐다가 600억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400억으로 주는데 뭐 700억이 됐든 428억이 됐든 뭐 600억이 됐든 하여튼 요 천화동인 1호에 있는 동규 내 지분에서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 돈 줄 의사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20억을 안 주겠다고? 말이 되니? 라고 재판부가 묻는 겁니다. 정영학 네 증언대로 하자면은 적어도 이 동규 내 지분은 3명이고 유동규, 정진상, 김용희 3명이고 그러면 정진상한테도 적어도 140억 정도는 가야 정상 아니냐. 근데 20억을 안 준다고? 이 돈이 만약에 네 말 맞다나 이재명의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줘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유동규, 정진상, 김용 요 세 사람이 3분의 1씩 나눠 갖는 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안 줄 수가 없는 20억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정상 아니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정영학 진술도 그렇고 유동규 진술도 그렇고 정민용 진술도 그렇고 결국에 다 모아보면은 유동규한테 돈을 뭐 700억이 됐든 얼마를 주기로 했어.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 정진상이나 김용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 지들 생각이야. 지들 생각인 거야. 자, 그러니까 진술을 보면 일단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게 전체가 유동규 것이 아니라면 전체가 유동규 것인데 400억 혹은 700억이 유동규 것인데 그런데 갑자기 정진상이 돈 내놔라 그러면은 야 네가 뭔데 내가 왜 돈을 왜 줘?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게 3명 꼴이매. 그렇게 되면 적어도 3분의 1은 정진상 거잖아. 근데 20억을 안 준다고? 야 그게 말이 되니? 라고 물은 겁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요. 이에 대해서 정영학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제대로 대답은 못합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해요. 횡설수설하다가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실은 겁을 좀 먹은 것 같아요. 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를 냈다. 김만배가 돈 주기 싫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겁을 먹어서 화를 냈다? 이 뭔 소리야? 네, 앞뒤가 안 맞죠. 네. 조수님, 글솜씨 없는 것들 소설 쓰기 육하 원칙이나 지대로 좀 하고 쓰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재판부는 뭐라고 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또 뭐라고 묻는지 볼게요. 자, 재판부가 이렇게 묻습니다. 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이런 분배금 어떻게 줄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인데요. 최초에 이 돈 얘기가 나오는 것이 2020년 10월 30일 이 노래방에서 녹음했다는 뭐 그 녹취록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700억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정영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한번 이 금액 없이 이 전달 방법에 대해서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10월 중순 정도에 그 다음에 10월 30일에 금액은 한 700원 정도 700억 원 정도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얘기가 안 맞, 이상하죠. 여기때부터 좀 혀가 꼬여요. 그러니까 10월 30일이 되기 전에 전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 그게 10월 중순경이고 그 다음에 10월 30일경에 7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줄 거냐라고 그렇게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요런 얘기입니다. 예.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게요. 자, 그 다음에 재판부가 또 묻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지금 뭐 오늘 또 녹취록을 보니까 증인이 진술하는 내용을 따르면 2021년 2월 4일에
630억 원을 소송을 통해서 주는 뭐 이런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라고 하니까 정영학이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그 천화동인 1호에서 유동규가 지분을 이제 받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주는 방법이 애매한 거야. 증여로 하려니까 세금을 많이 띨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하려니까 영 이거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기 차명으로 천화동인 1호를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기가 이거 차명 아니고 내 거 맞아 라고 해서 소송을 걸자. 소송을 걸면은 김만배가 소송에 응하는 척, 그래 소송에 지는 척 해가지고 630억 원을 주면은 그 돈을 나무기가 받아가지고 유동규한테 주면은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게 증여가 됐든 투자가 됐든 그 개인이니까 그 지 맘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나온 거 맞죠? 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700억이라 그래 놓고 갑자기 630억으로 금액이 줄었네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정영학이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세금 얘기만 했고요. 그게 왜 630억 원이 됐는지는 모르죠, 저야. 요까지. 자, 그런데 또 입에 판사가 묻습니다. 자, 근데 이때 2021년 2월에 김만배가 시청에 들어가서 정진상을 만나가지고 정진상이가 20억을 요구하더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때가 428억 계산해 줄 때 맞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주는 시점은 비슷합니다. 아마 그 어간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부터 자, 잠깐만 여기서 스톱. 자, 10월 30일에 700억, 2월 4일에 630억, 근데 갑자기 2월 경에는 또 428억, 액수가 팍팍팍 줄어버린다. 그죠? 예, 일단 요거부터가 이상해. 자, 뭐 어쨌거나 이때쯤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뭐 그때쯤이에요. 좋았어, 좋았어. 그럼 내가 계속 묻는데 이때 20억을 정진상이 달라고 했다며 그거 어떻게 왜 안 준다고 왜? 상식적으로 3분의 1은 정진상 거잖아. 그냥 안 주겠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보면은 700억, 630억, 428억에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428억이라는 계산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 돈을 주려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액수를 굳이 빡빡 줄이는 거 아니야, 결국에. 그지? 계속 액수를 줄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안 줄 수는 없다. 이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럽니다. 계산상으로는 428억의 3분의 1이 되는 140억 정도는 정진상 돈이잖아. 네. 근데 20억을 안 주겠다고?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정영학이 답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대충 머뭇 거리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한참 하다가 나온다는 얘기가 그게 아마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주겠다고 한 건 아니고 그때는 못 준다는 말로 들려요. 뭐 이렇게. 무슨 말이야?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못 준다는 얘기? 근데 그때는 못 주는데 화까지 냈어? 근데 그때는 못 주는데 겁이 났다고? 아니, 줄긴 줄 건데 내가 그때는 못 준다. 이래서 굳이 화낼 것까지는 없어요. 그죠? 두 번째. 굳이 화낼 건 둘째 치더라도 화야 뭐 짜증나서 했다 치고 겁을 또 왜 먹지? 주기는 줄 거라면? 예. 이해가 안 된다. 즉, 이 얘기는 뭐다? 그 자리에서 그냥 툭 튀어나왔다는 얘기지. 예. 자, 여기서 판사의 질문,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때요?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좀 진짜 뻔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뻔한 질문을 했는데 정영학은 제대로 답을 못하는 셈이 된 겁니다.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거짓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 현상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죠? 너무나도 뻔한, 아니 그렇잖아요. 보세요. 딱 그 시기에 돈을 700억을 줄까? 630억을 줄까? 아니야 428억만 주면 되겠네 요라고 있을 텐데, 야 일단 나한테 20억 먼저 한번 줘봐 라고 하면 그래 줄게 이렇게 돼야지. 얼씨 왜 돈 달라 그래 이렇게 화를 낼 상황은 아니죠. 또는 아씨 지금 어떻게 해줘 겁나 이렇게 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답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 뭐겠어요? 예.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여기서 이 녹취록, 그러니까 법원에 이게 이런 거 보고 녹취록이라고 하고 이렇게 속기록이래요. 속기록. 법원은 재판의 속기록. 요것만 갖고 제가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저도 추정이니까 또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뭘 보여드리느냐? 자, 실제로 이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2020년 10월경에는 무슨 대화가 오갔느냐?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정영학 녹취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뭐라 하고 있던가? 자, 이게 정영학 녹취록 당시 2020년 10월경입니다. 보이시죠? 예.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표시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이시면은요, 여기 위에 보이십니까? 이거 2020년 10월 30일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예, 이걸 잘 봐주세요. 자, 2020년 10월 30일에 있었던 대화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이 대화는요, 김만배와 유동규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유동규가 승질났어요. 왜 승질났느냐? 아니, 이 화천대유에 소문이 쫙 퍼졌어.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거라고. 소문이 쫙 퍼진 거야. 유동규가 짜증나. 아이씨, 나 아직까지 공무원 신분인데 이게 소문이 퍼지면 어떡해? 아이, 만배 형, 도대체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만배가, 아이, 그게 아니고, 이게 어찌 된 거냐면! 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내가 그런 얘기 안 했고, 형이 좀 오버한 건 있는데, 그게, 천화동인 1호가 내게 아니라는 건 알지. 그게 네 거라고는 다들 몰라.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럽니다. 아니,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예? 누군가가 이거는 유동규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알아? 라고 하니까 김만배가 이렇게, 아니야, 아무도 몰라. 네 거라는 거 아무도 몰라. 여러분,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그 대목입니다. 네 거라는 거 아무도 몰라. 이게 언제적 얘기다? 2020년 10월 30날 얘기예요. 자, 2020년 10월 30날 이때 뭐라고? 정영학은 뭐라고? 이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유동규 몫에는 정진상, 김용목도 포함이 돼 있구나 라고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다고? 그거 다 뭐야? 동규 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네. 어떻게 지금 이게 돼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자, 또 있어요. 유동규가 하도 짜증을 내니까 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애들이 좀 많아. 근데 천화동인 1호 다 네 걸로 알아. 그냥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청 내게 아니란 건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라고 유동규가 승질을 냈는데.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때는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이게 뭐 정진상 몫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죠? 근데 도대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 자, 이 얘기는요,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게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하고 또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때 2020년 10월에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정영학 녹취록을 살펴보면은 유동규가 왜 이게 내 몫이라고 내 거라고 왜 이렇게 소문을 냈어, 형? 도대체 누가 언놈이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야? 라고 짜증내던 시점이에요. 자, 이런데 돈 달라 그런다고 안 줘? 만약에 그게 정진상 이제 몫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지 알면은, 그죠?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사문낭정님,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카더라식으로 기록을 받은 건데 그마저도 처음 기록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카더라는 내용으로 받았는데 그 카더라라는 내용도 검사가 살짝 색깔을 입혀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 거죠. 여하튼 정영학의 진술은 이미 개박살이 났습니다. 여기서 정영학은 더 이상 글쎄요. 제가 볼 때 이 428억에 428억에서 대선 자금 20억을 떼줬다라는 그 진술 자체가 사실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기는 그래요. 이 정영학 이 실제 상황은 그래요. 이렇게 김만배가 화를 낸 것도요. 맨 처음에 유동규 진술을 보면은 유동규가 정진상을 팔면서 진상이 형이 대선 자금하게 돈 좀 달래 한 20억쯤 이라고 만배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배가 그걸 거절했다고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김만배가 정진상을 만나서 직접 돈 요구를 들은 게 아니라 중간에 유동규가 전달을 해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남욱 얘기도 그렇게 그런 취지로 돼 있고 유동규 얘기도 그렇게 취지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정영학에서는 김만배가 직접 정진상한테 들은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와 관련된 진술은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제가 2021년 2월 달에 정영학 녹취록을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그 어떤 부분에도 내가 들어갔더니 경기도청 들어갔더니 정진상이가 돈을 요구하더라 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만약에 정말 정진상이 돈을 요구했다면 그 정영학 녹취록 안에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김만배가 겁을 먹고 그렇게 화를 낼 정도였다면, 뭐 겁을 먹었든 화를 냈든 그 정도였다면 적어도 정영학 녹취록에 분명히 한두 번은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2021년 2월 달 그때 정영학 녹취록 아무리 뒤져봐도요. 정진상의 지읒자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정진상은 언제 한 번 나오는 줄 아세요? 2013년에 한 번 등장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정말로 정진상이 그걸 요구를 했다면? 그리고 그게 왜 해필은 그 부분만 빠져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정진상이 그런 요구를 했다면 그게 정영학 녹취록에 포함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 딱 그 부분만 정영학 녹취록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갔다고요? 저는 그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에서 박살난 정영학의 증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뭐
좀 더 쉽게 좀 풀어드렸어야 되는데 쉽게 풀어드리지 못한 점 좀 사과드립니다. 근데 나름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차곡차곡 녹취록을 이렇게 자세히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좀 이렇게 됐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